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비 오는 날 버스를 타고 가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창밖 풍경은 뒤로 흘러가는데 유리창 속 나는 가만히 있다. 그럴 때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든다.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 건지 세상이 나를 통과하고 있는 건지. 철학자 데카르트도 비슷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의심했다. 눈앞의 책상도, 기억도, 감각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까지. 그렇게 하나씩 지워나갔다.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듯이. 그런데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다. 그래서 나온 문장이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이다. 이 문장이 400년이 넘도록 살아남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 문장이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데카르트의 문장을 조금 다르게 읽는다. 뇌과학자들에게 코기토는 영혼의 증명이 아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COGITO 허고성. 코기토 라틴어로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관찰 기록에 가깝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약 860억 개 뉴런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전기적 네트워크의 결과다. 머릿속은 생각보다 훨씬 시끄럽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심장은 뛰고, 호흡은 조절되고, 기억은 재구성된다. 미래는 예측된다. 심지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뇌는 바쁘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영역은 과거를 뒤적이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며 쉼없이 움직인다. 어제 했던 실수를 다시 떠올리고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간은 현재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늘 과거와 미래 사이를 왕복하며 살아간다.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터는 인간의 뇌를 예측기계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 뇌는 먼저 세상을 예상한다. 그리고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확인한다. 예상이 맞으면 유지하고 틀리면 수정한다. 이 과정을 매 순간 반복한다. 뇌과학에서 능동적 추론이라 부르며 아이의 추론형 모델의 추론과 같은 뜻이며 실제 뇌의 사고 메커니즘을 AI에 적용한 것이다. 생각보다 인간은 현실을 직접 보는 존재가 아니다. 현실에 대한 가설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존재에 가깝다. 그래서 의식은 거울보다 내비게이션에 가깝다. 지금보다 다음 순간에 더 관심이 많다. 진화론은 이 현상을 더욱 흥미롭게 설명한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돌리기 전까지 뇌는 이미 여러 가능성을 계산한다. 누군가 따라온 건 아닐까? 택배기사일까? 윗집 사람이 내려오는 걸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몸은 먼저 반응한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한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 의식은 나중에 유를 붙인다. 뇌는 원래 그런 기관이다.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험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관이다. 인간의 걱정도 대부분 여기서 시작된다. 매일 한 통이 와도 긴장하고 휴대폰 답장이 늦어져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다. 수만 년 전에는 꽤 유용했을 기능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종종 과하게 작동한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아주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이 모든 전기신호와 화학 반응이 어떻게 나라는 느낌이 되는 걸까? 뉴런은 전기를 흘린다. 분자는 이동한다. 단백질은 반응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움직임이 첫사랑의 기억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후회가 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다 멍해지는 감정이 되는 걸까? 철학자들은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른다. 현대 과학이 아직 완전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점점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왜 그런 작동이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구조는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드라이브를 할 때 느끼는 해방감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바로 여기서 철학과 과학이 다시 만난다. 철학은 의미를 묻는다. 과학은 메커니즘을 찾는다. 서로 다른 길 같지만 결국 같은 산을 오르는 셈이다. 한쪽은 왜를 묻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를 묻는다. 최근에는 불교와 뇌과학을 함께 연구하는 학자들도 늘고 있다. 흥미롭게도 양쪽 모두 고정된 자아를 찾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무아를 이야기했다.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는 뜻이다. 뇌과학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머릿속 어디를 들여다봐도 나라는 사령부는 발견되지 않는다.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 언어를 다루는 영역, 주의를 조절하는 영역, 수많은 네트워크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가깝다. 회사로 치면 사장실보다 회의록에 가깝다. 여러 부서가 하루 종일 떠들고 싸우고 협력한 뒤 마지막에 만들어낸 보고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 회의 결과는 보이는데 회의 과정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역학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종종 의식과 우주를 연결하려 한다.
물론 과장된 주장도 많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현대 물리학은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보다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 원자도? 생명도? 인간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연결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커피 한 잔에도 수많은 관계가 숨어 있다. 비가 내려야 하고, 토양이 있어야 하고, 농부가 있어야 하고, 배와 트럭이 움직여야 한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다. 지금의 나는 그 관계들이 잠시 만들어낸 흐름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기계는 점점 더 인간처럼 말한다. 글도 쓴다. 농담도 한다. 어떤 날엔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인다. 조금 얄밉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있다. 기계는 자기 존재를 걱정할까? 장마철 젖은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기분을 알까? 늦은 밤 친구와 헤어진 뒤 텅 빈 골목을 걸어가는 감각을 이해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어쩌면 인간다움은 계산 능력보다 이런 경험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틀릴 수 있다는 것, 망설인다는 것, 후회한다는 것, 의미 없어 보이는 풍경을 한참 바라본다는 것. 어느 겨울 저녁에 붕어빵 굽는 냄새가 골목에 퍼지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포장마차 앞을 사람들이 지나갔다. 누군가는 퇴근하고 누군가는 학원에 가고 누군가는 약속 장소로 뛰어갔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이 모여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다시 별을 바라보며 우주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우주는 참 이상한 일을 해냈다. 차가운 물질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생각은 다시 자기 자신을 궁금해한다. 어쩌면 의식은 뇌 속에 갇힌 작은 불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주가 스스로를 관찰하기 위해 잠시 만들어낸 창문 하나인지도 모른다. 정답은 아직 없다.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계속될 것 같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온다. 어디선가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860억 개 뉴런은 지금도 쉼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전기 신호들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부른다.